오빠, 뭐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 그럼 뭐 집에 문제라도 생겼어? 아니?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응?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아니 없다는데 왜 계속 물어봐.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없어. 아무 얘기도 안 해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입니다. 네, 오늘은 남자들의 한 70%가 차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의 연애 상황은 다 다르지만 크게 봤을 때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회피형이신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자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첫마디로 하시는 말씀이 제 남자친구는 회피형이에요. 제 남자친구는 동굴형이에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저희가 소통을 했었던 남자 구독자분께서 여자친구는 회피형이다 라고 하셨던 경우는 정말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회피를 하다가 차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내 남자친구가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이러한 행동을 했고 또 어떤 마음이었고 힘든지 알고 싶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데, 많은 남자들은 내가 말을 해봤자 어차피 해결도 안 될 텐데,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 상황을 넘기려고만 해요. 저 또한 예전에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여자친구에게 먼저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최대한 대충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싸움이 끝나게 되면 남자분들은 이 상황을 잘 넘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찝찝함이 남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끝나긴 끝났는데 나는 결국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모른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함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 불안이 쌓이게 되고 점점 커지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남자친구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이별로 가까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표현이 좀 서툴고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어떠한 여자가 굉장히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남자애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별히 느껴지기도 하죠. 남자 입장에서 자신이 힘든 것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고민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괜히 사서 일을 만들고 싶지 않고 괜히 얘기를 했다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 감정 소비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을 거부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게 힘들어? 힘든 게 있으면 나한테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신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애가 보다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점점 더 본인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하고, 안 그래도 표현 방식이 서툴었는데 그 서툰 표현 방식이 계속해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큰 착각을 해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거지 싸우지 않기 위해서 연애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알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더라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을 하고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을 나누고, 이러한 교감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점점 쌓아가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서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발전하기 위한 싸움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맞아서 안 싸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에서 나는 이 평생을 함께 하고 싶고 꼭 높은 위치까지 승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회사 정보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돌아보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일하면서 상사가 와서 이것 좀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할 줄 몰라요 이렇게 회피를 하는 거죠. 이러면 그냥 잘리게 되는 거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맞춰가면 되는 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관계를 함께 쌓아가는 건데 한쪽에서만 자꾸 이 관계를 쌓아가려고 하면 완전히 불균형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걱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근데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무 일도 없는데 이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게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랑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얘기를 안 해주게 되면 이 관계에서 나만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가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돼요. 결국에는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으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혼자서 미래의 계획을 다 짜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시면 좀 공감을 하실 텐데 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천천히 하나씩 다 해결을 해나갈 거야. 내가 하나씩 다 고쳐나갈 거야. 이렇게 추상적인 미래를 혼자서 다 그려놔요. 나는 어차피 앞으로도 이 사람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노력을 잘 하면 이 관계가 앞으로도 잘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혼자만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체적이지도 않은 혼자만의 그러한 생각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정말 좋은 생각이고 정말 좋은 계획이었다고 해도 내가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너랑 이것도 하려고 했고 저것도 하려고 했고 이런 모습으로 잘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당신이 만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하지 않았고 교감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예요. 연애는 우리 둘이서 하는 건데 혼자만 생각을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내가 상대를 엄청나게 사랑을 했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했었는데 내가 표현이 조금 서툴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나의 사랑의 크기는 10이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내 마음을 절반도 전달하지 못한 상태로 차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 세상 억울한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여자분들이 해피형인 남자를 찾는 이유는 나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우리가 싸웠을 때도 잘 풀어가고 싶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채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앞으로도 소통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서로 마음이 남아있는데도 이러한 소통의 부재로 상대의 마음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말 그런 경우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이었습니다. 안녕.